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뭐 OECD 국가고 뭐 이런 또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한다면 저는 우리가 핵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오로지 북한처럼 핵만 갖겠다. 근데 자체 핵무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국제 핵질서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그러면 용납 안 하죠. 두 번째, 전술핵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핵무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자체 핵무장 아니면 전술핵 반입 그다음에 잠재적 핵능력 보유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뭐 OECD 국가고 뭐 이런 또 K-팝과 K-문화를 해외에 이렇게 하고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한다면 저는 우리가 핵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그냥 오로지 북한처럼 핵만 갖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핵도 갖고 싶다? 이거는 저는 뭐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 하고 있는 어떤 핵 통제라든가 국제적인 그 시스템 이런 걸로 봐서 불가능하다 보고 잠재적 핵능력 보유 이거는 저는 더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우리가 임의의 그런 핵물질을 추출해가지고 다 갖고 있다가 북한이 뭐 또 아니면 이렇게 핵이 진짜 우리가 임박해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러면 그때 후다닥 만들어서 뭐 한다? 후다닥이 그게 뭐 그렇게 핵무기가 후다닥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술핵 반입 정도는 제가 보면은 뭐 상당히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 이런 걸로 쓸 수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 때도 윤석열 행정부 초기에 이제 우리가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막 써가지고 겨우 한 게 뭐 한미 핵협의 그룹 이 정도로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말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뭐 미국의 핵을 정책 또 미국의 핵을 어떤 그 쓸 수 있는 어떤 결단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 문제를 심정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북한의 핵이 저렇게 되고 북미 간에 또 핵을 해가지고 혹시 북한 핵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느냐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비핵화 정책을 계속 걸면서 부단히 어떤 북한 핵의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자체 핵 개발을 통해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저는 현실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동의는 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 핵무장은 할 수 있어요. 그 NPT 비확산 조약의 10조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상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사실 러시아 핵 위협하면 우리 비상 상태라고 선포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국제 핵질서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그러면 용납 안 하죠. 네. 두 번째, 전술핵 들어오면 좋은데 미국이 쓸 전술핵이 지금 없어요. 미국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다 폐기했기 때문에. 그럼 잠재적 핵력량 구축 이거는 사실은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미 다 이제 국민들이 들으셨는데 뭐냐면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핵물질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화약이니까. 그다음에 운반 수단 이거 미사일이에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은 싸면서 정밀도는 미국보다 더 나아요. 그다음에 핵물질은 터뜨리려면 기폭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핵물질은 이게 핵물질이다. 왜냐하면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 탄은 한 5kg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 플루토늄 갖다가 망치를 두들기고 불로 지지고 용광로에도 안 터져요. 이걸 분열시키려면 어마어마한 기폭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미사일은 선진국이에요.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기폭 장치는 우리가 또 화약 선진국이거든요. 탄약. 이걸 응용하면 충분히 이미 기술 수준 넘었어요. 그 핵물질만 없거든요. 그러면 핵물질 중에 수소폭탄은 이중수와 삼중수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 융합인 거죠. 예, 삼중수소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핵융합이에요. 예. 이중수와 삼중수를 결합하면 이중수소는 핵에 양자가 2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중수소는 3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양자 하나, 중성자 두 개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양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헬륨이에요. 아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예. 거죠. 예. 그럼 중성자 하나가 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두 개가 강제로 융합하고 하나는 튀어나가요. 이게 융합이에요. 요럴 때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엄청나요. 융합할 그게. 때. 근데 이 융합을 하려면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해요. 고온이 필요해요. 엄청난 거. 예,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 분열탄이 터졌을 때 고온이 발생해요. 아,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기폭장치는 원자폭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구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는 뭐냐? 융합탄이 아니고 어, 지금 미국, 영국, 그거는 프랑스, 핵 중국, 분열을 러시아는 하는 다 거죠. 융합탄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예. 단위가 메가톤이에요, 100만 톤.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분열탄이에요. 예. 때려서 핵이 고속도로 분열하는 거예요. 100만 분의 몇 초 안에 분열해요. 그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는 고농축 우라늄. 자연계에는 U235가 한 0.7%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걸 95%까지 농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고농축이 이 북한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원심 물리기로. 그다음 이 저농축은 뭐냐? 연료봉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5%까지 농축하면 돼. 이게 저농축이에요. 이 저농축해서 원자로에 집어넣으면 다 타면 끄집어내거든요. 이걸 다시 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이때 플루토늄이 생겨요. 그 플루토늄 자연계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물질.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 많죠. 네. 하려면 농축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우리 농축 금지시켰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핵무기 만들까봐 공공하게 걱정이 때문에. 그다음에 다 쓰고 난 연료봉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네, 네. 일본은 재처리하게 해줬거든요. 우리 재처리 못하게 해요. 일본 해주면서 왜 우리는 못하는? 우린 플루토늄 생기니까 네. 못 믿으니까. 일본은 믿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너무하네. 자, 원자력의 평화적을 이용을 해서 농축 권한을 받을 필요 있죠. 네. 근데 더하면 핵물질이잖아요. 그다음 쌓여 있는 연료봉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쌓여 포화 상태예요. 이 재처리 안 하 지금 고준위 방패장. 그럼요. 그거 어디다가 없어요 지금.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경주에 있는 건 저준이에요. 저준위. 옷 이런 거. 그렇죠. 고준위 방패장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재처리하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리 평화적으로 농축 우리가 원자력 선진국인데 농축도 못해? 미국은 농축 못하게 해놓고 하긴 했는데 할 거면 내 허락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농축을 사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농축하게 해줘. 믿어. 그다음 제철이 우리 시급해. 요 권한을 받자는 거죠. 요거는 합법적이에요. NPT 체제 위반이 안 돼요. 일본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놓으면 자꾸 이제 뭐 외국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핵무장 하는데 뭐 6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마피아한테 사오면 하루면 되죠. 블랙마켓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맨 모래밭이에요. 여기서 자동차 만들어 못 만들잖아요. 근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만들면 모래밭에 트랙터 공장, 경운기 공장, 자전거 공장, 오토바이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급할 때는 어령통에 확 가져다가 조립하면 이상한 자동차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잠재적 행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자 이제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동안 북핵 때문에 미사일 사고를 다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무5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건 좀 풀렸죠. 예, 다 완전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동의해야 된다. 농축과 재처리는 원전 선진국인 우리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다음에 뭐 우리 국내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든 간에 북핵 문제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일본도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누가 되든 그건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재처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자꾸 잠재적 핵 역량이라든지 핵 무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근데 이게 자꾸 만지면 커져요. 그냥 우리 원자력 평화적인 거야. 우리 약속 지킬 거야. 라고 도장 찍고 그냥 받으면 돼. 이제 핵무장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핵무장 얘기를 구태여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네. 네, 오늘 북한에 관련된 아주 이슈를 뭐 이제 군사 아니면 경제, 문화, 체제에 관련된 아주 다방면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도 오늘 북한에 대해서 조금 오해했었던 면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조금 더 실상을 알게 돼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